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아입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처럼 소북소북 책을 쌓아가는 시간. 여기는 설아의 소북소북입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는 때 생각나는 책이 있으신가요? 편안한 에세이일 수도 있고, 가슴이 뛰는 로맨스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작가의 책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럴 때면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이 떠오르지만 유독 추리, 스릴러, 미스터리 같은 장르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바로 추리, 스릴러 장르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로 기운이 좀 나게 돼서 성공적인 독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책은요, 이종관 작가의 현장 검증이라는 책입니다. 고즈넉 ENT 출판사의 K-스릴러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K-스릴러 시리즈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출간된 작품들을 지금도 여러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릴러를 발굴하는 느낌으로 진행되었던 시리즈라서 그런지 저도 요즘 스릴러 장르에 관심이 많아져서 아마 이 시리즈를 하나 둘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의 책 현장 검증의 저자인 이종관 작가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범죄 수사 전문지 편집장으로 무려 15년간 근무하신 경력을 살려서 수사물을 쓰고 계시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범죄 수사에 일가견이 있어서 그런지 현장감과 몰입력이 좋은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해외에서 번역 출간이 되었고 영상화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느낌일지 조금은 감이 오실까요? 벌써 조금의 설명만으로도 흥미로운 오늘의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글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내용은 기억을 잃은 이수인 형사가 마지막까지 쫓았던 연쇄살인범 카피캣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수서물 장르가 그렇듯이 여러 반전이 나오고 또 뒤집히면서 지루해질 틈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작품이고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읽는 책으로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묘사보다는 서사, 심리보다는 행동에 집중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리물을 볼 때 가끔 머리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책은 아니고요. 은근히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범인을 쫓는 과정이 부담스럽지 않고 흥미로운 수준에서 완독을 하게 됐습니다. 반전이 중요하다 보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될지,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던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해야 할지, 그런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직접 찾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책으로 권하고 싶은 사유는 개인의 사적 제재는 정의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카피캣이라는 별칭부터 알 수 있지만 연쇄살인범 카피캣은 아무나 살인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벗어난 범죄자들만을 노리는데요. 그것도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그 방식 그대로요. 예를 들어, 누굴 밀어 죽였다면 똑같이 밀어 죽이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누구를 죽이든 살인은 살인이고, 특히나 제3자의 사적 제재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자녀를 잃은 부모가 범인을 똑같이 응징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한이 되었을까. 정말 몇 번이고 다시 죽이고 싶을 정도였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피캣은 범죄자나 유족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복수심을 가졌거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이유도 없고요.
그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싶은데 범죄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골랐다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저는 사적 제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영웅 심리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데스노트와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 영웅 심리를 필두로 사적 제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멸하는지 많이 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3자의 사적 제재,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가 범죄자를 죽이지 않는다면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게 영웅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누가 됐든 타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또 법 위에 그 이상의 개인이 섰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봐도 얼마나 아픈 역사와 과거가 쌓여가는지 저희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길을 닦아서 하나의 길을 열어놨는데 몇몇 사람들이 옆길로 샌다고 해서 다 같이 각자의 길로 새버리면 그 오랫동안 쌓아온 하나의 길이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전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잠깐이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를 죽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거리낌 없이 바로 눈앞에서 그를 죽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제가 앞에서 영웅 심리를 조금 경계해야 한다고 했던 게 이 부분과 조금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혹은 단발성 범죄라고 칭하는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 부모의 원수였다. 뭐 그런 것처럼 저와 가까운 사람 혹은 제 자신 아니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극도의 고통에 빠뜨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하지만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살인을 함으로써 얻는 흥분 그리고 쾌감,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로는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죠. 살인으로 도파민을 채우는 행위에 중독이 되거나 혹은 중독이 될 가능성이라는 너무나 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연쇄적으로 타인을 죽이는 행위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카피캣을 저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자를 국가 대신 죽인 거다라고 언급을 해도 저에게는 그들과 똑같은 잔인한 연쇄살인범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처음에는 정말 정의감에서 시작한 일이 될지라도 만약에 자신의 범죄가 탄로나게 된다면 내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를 고하고 스스로 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범죄를 눈치챈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변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미 이 사람을 해치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그것이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해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역시 이 카피캣은 살인에 중독된 중죄를 받아야 하는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은 중범죄자로만 보였고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과연 어떤 존재로 읽히실지 그 부분도 한번 집중해서 조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인 경감만큼 많이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한지수 형사입니다. 한지수 형사는 일반 강력계 형사가 아니라 프로파일러인데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한 프로파일러는 라포를 형성한다든지 범인의 심리를 분석한다든지 어떤 그런 수사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지수 형사는 범죄자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이고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강한 압박감 때문에 풀려난 범죄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혐의로 이제 감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형사의 방식이나 심리에 대한 내용이 있기를 바랐어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은 프로파일러들 사이에서도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차갑고 닫혀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이 책은 심리보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보니까 한 형사에 대한 자세한 비하인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혼자 상상을 막 해봐야겠죠? 절대로 범죄자라면 회유를 하지 않고 공격만이 가능할 정도로 극도의 어떤 혐오감을 보여내는 사람이 어째서 그 일을 계속 업으로 삼을까? 전 여기에서 질문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자신을 몰아붙이면서까지 이 일을 하는 건 아마 범죄와 관련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거나 혹은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계속 붙잡고 있다. 무언가를 알아가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게 없더라도 이 일을 해오면서 워낙 일이 일이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그녀를 압박하거나 딱딱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지수 형사는 어째서 이런 수사 기법만을 쓰게 됐을지, 한지수 형사는 어떤 사람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살인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게 어떤 인물에 대한 서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그 인물에 대해서 극과 극의 감정을 좀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는 정말 이제 나에겐 희망이 없어. 내가 뭘 해도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없어. 아무도 날 믿어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포기한 심정?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모든 걸 감각하지 않는 사람. 모든 걸 거부한 사람.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라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후자라면 너무 무서운 사람일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져서 이 인물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일지 아니면 정말 무서운 사람일지 그 두 가지의 극과 극의 사람으로 느껴져서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일지를 또 추측하면서 읽어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저 문장을 마주치거나 저와 비슷한 어떤 문장을 마주쳤을 때 그 인물 혹은 그 사건이 어떨지 먼저 미리 조금씩 생각해보고 넘어가시면 뒷부분이 더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장 검증이라는 책을 통해서 책의 소개, 그리고 저의 간단한 감상과 사유, 그리고 인상적인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첫 영상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또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책을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요.
지금까지 설아의 소북소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